자, 다음으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는 질식 소화이기 때문에 질식 효과에 대한 것이고요. 전역 방출 방식은 전체 공간에 이산화탄소를 뿌리는 경우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전체다 뿌리는 경우 60초 이내에 방사가 돼야 하고, 국소 방출 방식을 하는 경우에는 30초 이내에 모두 방사가 돼야 합니다. 자, 이 내용과 그리고 방사 압력,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오는 압력은 고압식의 경우에는 2.1메가파스칼입니다. 근데 저압식의 경우에는 고압식에서 나누기 2를 한 만큼 이상으로 압력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점검표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하라고 하는데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 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뿐만 아니라 다른 할론 또는 HFC 계열 이런 소화 설비들의 충전비들은 가끔씩 좀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산화탄소 부분에서 고압식과 저압식의 경우에 충전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불활성가스 소화약제가 있습니다. 활성이 없는 가스,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질식 효과만 주는 질식 소화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질식 소화를 할 수 있는 불활성가스 소화약제에는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100, 55, 541이 있는데 이제 기능장에서는 01에 대한 것도 출제가 됩니다. 이 숫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숫자 순서대로 N2, AR, CO2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100은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이 1개, 나머지는 0개, 0개가 있다는 뜻으로 1대 0대 0의 비율로 N2가 100%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55는 첫 번째, 두 번째 거가 5대 5로 있다는 뜻이라서 N2 50%, AR 50%. 그 다음에 5대 4대 1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약제들이 5대 4대 1 비율로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 여기에서 비율은 50대 40대 10%가 아니라 52% 대 40% 대 8%, 대략적으로 봤을 때 50대 40대 10으로 이렇게 어림잡아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숫자가 541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비율은 52대 40대 8이라는 거 눈여겨보시고요. 마지막에 있는 것은 01입니다. 앞에 0이 있다는 건 첫 번째의 약제가 아니라 두 번째 약제만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니까 AR이 100%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001이라는 것도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법령상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꼭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방사 압력이 2.1 또는 0.15메가파스칼이다 이런 내용을 했죠. 그러면 이 위에 쪽에 있는 그 불활성가스 소화약제는 방사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1.9가 됩니다. 이 방사 압력이 이산화탄소일 때 그리고 불활성가스 소화약제일 때 어떻게 되는지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밸브를 설치할 때 조건을 쓰시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길게 쓰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역 방출 방식인 것에는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데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 등이 작동으로부터 개방 시간이 20초 이상 되도록 지연 장치를 설치할 것. 왜냐하면 불활성 가스이기 때문에 질식 효과를 주는 소화약제이고 이 소화약제를 이제 뿜어냈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어서 20초 이상의 지연 장치를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대피하고 소화약제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호구역의 출입구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는 표시 등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 소화약제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옥내소화전과 옥외소화전인데요. 여기부터는 이제 물을 쓰는, 즉 냉각 효과가 있는 그런 소화약제입니다. 자, 옥내소화전은 건물 안에 있는 거고 옥외소화전은 건물 바깥에 있는 건데 수원의 수량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모두 참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물이 얼만큼 필요한지 계산하는 그런 식이에요. 옥내 소화전은 최대 5개의 7.8을 곱한 만큼, 옥외 소화전은 최대 4개의 13.5를 곱한 만큼 물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대신 여기에서 단위가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수원의 수량이 몇 리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곱하기 1000이라는 값으로 환산을 해줘야 된다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옥내소화전과 옥외소화전 모두 이제 비상전원을 사용하는데 비상전원은 45분 이상 작동을 해야 합니다. 건물에 전기가 나가더라도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비상전원이 45분 이상 작동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펌프의 토출량, 옥내소화전은 가장 많은 층에 대해서 260리터, 1분당 260리터를 방출할 수 있도록 펌프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포소화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옥내소화전이나 옥외소화전도 물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식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각각의 항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일단은 이제 뒤로 밀어두시고 다른 중요한 것부터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피난 설비에 대해서는 이제 경보 설비는 아예 안 나오고요. 피난 설비에 대해서는 유도등에 대한 부분인데 이 유도등을 어디에 설치하느냐? 주유 취급소 중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음식점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유도등을 설치한다. 즉 피난구라고 써있는 그런 불빛이 나는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소화약제에 대한 설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소화 난이도 등급입니다. 자, 기능장에서는 오히려 이 소화 난이도 등급에 대한 문제를 실기에서 정말 많이 냅니다. 특히 이 소화 난이도 등급별로 어떤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잘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 우계저장소, 이송 취급소, 주유 취급소 이런 곳들이 어떤 소화 설비를 사용하는지를 각각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이 표를 외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5개 탱크 저장소의 경우에 자, 5개 탱크 저장소가 지중 탱크 또는 해상 탱크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소화 설비를 써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 부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탱크가 아니라 5개 탱크인 경우에만 해당을 합니다. 자, 지중 탱크 또는 해상 탱크가 아닌 경우에 일반적인 5개 탱크 저장소에서 유황만을 취급한다면 물 분무를 해야 합니다. 주수 소화가 가능하죠. 그리고 인하점이 70도 이상인 사류 비염물만을 취급하는 것, 거기에는 물 분무 소화 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 설비라고 써야 합니다. 자, 이때 그냥 포소화 설비로 쓴다면 사실 정답으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법령에 명확하게 나오는 방식대로 고정식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그 밖의 것에는 고정식 포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 자체가 질식 소화도 되면서 주수 소화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물이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라는 경우에는 고정식 포소화 설비를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중 탱크나 해상 탱크인 경우에는 고정식 포소화 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 소화 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해상 탱크에는 이 지중 탱크와 비슷하지만 물분무 소화 설비가 또 추가가 됩니다. 요거까지 조금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 외에 있는 내용들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마다 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 거라서 별도의 그런 내용들은 따로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소화 난이도 등급 1의 5개 탱크 저장소에 다음 각 제조소 등의 구분에 따라서 설치해야 하는 소화 설비를 쓰시오. 이 소화 난이도 등급이 몇 등급인지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해당 페이지에서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중에서 5개 탱크 저장소에 대한 부분이죠. 지중 탱크 또는 해상 탱크 외에 유황만을 저장하는 곳은 물분무, 그리고 인하점 70도씨 이상이면서 지중 탱크나 해상 탱크가 아닌 경우는 물분무나 고정식 포 소화 설비, 지중 탱크인 경우에는 물분무 소화 설비를 빼고 이제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표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소화 난이도 등급 표를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5개 탱크 저장소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은 꼭 암기를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소화 난이도 등급 2등급에 대해서는 어떤 소화 설비를 쓰느냐, 대부분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고, 자,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 단위에 5분의 1 이상에 해당한 능력 단위의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을 설치할 것, 이 내용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소화 난이도 등급 1보다는 소화 설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소화 난이도 등급 2의 경우에는 큰 소화기 하나 설치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놓는데 5분의 1 이상의 능력 단위로 갖추어야 한다. 이 내용이고요. 5개 탱크나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는 이제 대형 수동식 소화기나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소화기를 설치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 소화 난이도 등급 3등급에 대해서는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동 탱크 저장소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이동 탱크 저장소는 이제 탱크가 트럭과 같은 이런 차에 달려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자동차용 소화기가 필요하고, 자동차용 소화기가 아니면 또 뭐가 필요하느냐?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이 필요합니다. 이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은 몇 리터가 필요한지 이런 리터에 대한 것들 확인하시고, 자동차용 소화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무상해 강화에 사용한다면 8리터,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면 3.2kg, 그리고 CF2, CLBR을 사용한다면 2리터, 그리고 CF3BR을 사용하면 2리터, 2402에 해당하는 할론 소화약제를 사용한다면 1리터, 소화 분말은 3.3kg. 이 숫자에 대한 부분을 잘 보시고, 이 자동차용 소화기는 몇 개 이상이냐면 2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제조소 등에서는 소화기를 소요 단위의 수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위험물에 따른 소화 설비의 적응성 부분인데요. 이제 실기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위험물을 주고 이 위험물이 어떤 소화 방법을 쓸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필기에서 굉장히 중요했지만 실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이 소화 방법을 3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주수소화, 주수금지, 질식소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소화는 물을 사용하는 거, 그래서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가 있고, 포소화 설비는 질식도 되면서 주수도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물과 약재를 혼합해야 거품이 생기기 때문에 질식도 되고 주수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 주수 금지인 경우에는 물을 쓰지 않는다는 뜻 자체가 질식 소화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탄산수소염료 분말 소화약제,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압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반복을 하셔야 되겠고, 질식 소화의 경우에는 물분무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포, 분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질식 소화에 해당하는 소화 설비들인데, 이런 무상수 소화기, 물 소화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무상 강화액 소화기 이런 것들을 왜 여기 들어가느냐 하면 무상이라는 뜻 자체가 안개 상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수도꼭지 틀듯이 이렇게 뿌리게 되면 그것은 봉상이라고 부르고, 분무기로 분사하듯이 뿌리는 것이 안개 상태, 무상인데, 이런 경우에는 물도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물인데 그냥 일반적인 물을 트는 수도꼭지의 형태가 아니라 물을 분무기로 분사하는 형태에서는 물도 질식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는 억제 소화에 해당하지만 질식 소화에 쓰이는 경우에는 다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물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인류 위험물은 산화성이 있습니다. 산화성이 있으면서 그 자체로 연소가 되지 않는 불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과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신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해서 산소를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기 엄금을 해야 되고 물과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소화 방법을 주수 금지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인류 위험물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말고도 어떤 위험물이 물과 접촉하면 안 되냐 하면 이류 위험물 중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 주수 금지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들은 물과 만났을 때 수소를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물 닿으면 안 되는 위험물이 삼류 위험물 중에 금수성 물질입니다. 이름 자체가 금수, 물을 금지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물기 엄금이 되겠고 이때는 물과 닿았을 때 수소도 나오지만 아세틸렌, 포스핀, 메탄, 에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연성 기체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기 엄금을 해야 되고 물과 닿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항상 주수 금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탄산수소염료 분말 소화약제,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을 써야 된다는 뜻이고요. 주수 금지를 해야 하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1류에 하나, 2류에 하나, 3류에 하나. 그래서 이것들은 덮개를 쓸 때도 항상 방수성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표를 만든 이유 자체가 각각의 위험물의 특징을 가지고 뭘 주의해야 되는지, 왜 주의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소화해야 하는지, 어떻게 덮개를 써야 하는지를 순차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만든 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암기하시는 것보다는 위험물별 성격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류 위험물의 인화성 고체, 또 사류 위험물도 성격이 인화성인데요. 이렇게 인화성 액체인데 이렇게 인화성을 가지는 물질들은 무슨 소화를 하냐면 질식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불을 끌어당기는 물질이고 물과의 반응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진압을 하기 위해서 질식 소화를 합니다. 대신 인화성 고체는 주수 소화가 가능한 반면 인화성 액체에는 질식 소화만 있죠. 이때 인화성 액체에 주수 소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사류 위험물이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물 위에 대부분 뜹니다. 가라앉는 기름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름들은 물에 뜨기 때문에 물을 뿌리지 않는 걸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류 위험물에 주수 소화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물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떠서 주수 소화가 안 되고 인화성 고체는 상태 자체가 고체라서 물 뿌리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 상태에서 개 주수 소화를 하게 되면 이 물 자체가 질식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류 위험물의 인화성 고체는 주수 소화, 질식 소화가 다 가능합니다. 이것 외에 나머지 1류의 그 외, 그리고 2류의 그 외, 3류의 자연 발화성 물질, 5류, 6류는 다 보편적으로 잘 구할 수 있는 물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덮개의 경우에는 이제 빛을 받아서 발화, 불이 날 수 있는 위험물이나 아니면 빛을 받았을 때 산소를 발생하면서 분해할 수 있는 물질들을 차단합니다. 빛을 차단하는 차광성 덮개를 덮어줘야 하는데요. 1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분해해서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5류, 6류도 분해해서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차광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3류의 자연 발화성 물질과 4류의 특수인화물은 발화의 위험 때문에 차광성 덮개를 해야 한다는 점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반 용기에 표시해야 되는 주의사항, 게시판, 소화 방법, 덮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 내용은 문제 먼저 보지 마시고 이 내용 먼저 암기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는 위험물을 쭉 이렇게 나열을
분별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소화약제를 쓸 수 있는지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탄탄하게 가져가는 게 앞에 있는 소화 설비들, 법령과 관련된 내용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확률적으로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기 설비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 설비는 질식 소화. 전기 설비에는 질식 소화를 할 수 있는데 뭐를 쓸 수 없냐면 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거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쓸 수 있는데 확인해 보시면 불활성가스, 이산화탄소, 분말, 질식소화죠. 할로겐 화합물은 억제소화이지만 질식소화하는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식소화 가는 데는 억제소화도 할 수 있어서 할로겐이 여기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물 자체를 분무를 하면 질식 효과를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물분무 소화 설비와 무성 소화기도 전기 설비의 질식 소화의 형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게시판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 게시판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라고 끝나는 이 제조소 등을 나타내는 표지판은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나타내야 하고요. 위험물이라는 표지, 이렇게 3글자를 딱 달고 있는 경우에는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 도료로 문자를 해야 합니다. 주유중 엔진 정지, 우리가 기름 넣는 동안 시동을 꺼야 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이 노란색 바탕,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가 되고 화기염금은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물기염금은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표시를 하는데 이 게시판의 크기는 0.3m 이상, 다른 한 변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입니다. 이때 이 문장을 쓰실 때 가로 0.3, 세로 0.6 이런 식으로 쓰시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게시판은 이렇게 가로로 길게도 설치할 수 있지만 세로로 길게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한 변의 길이 다른 한 변의 길이 직사각형 이 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봐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외우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기능장 시험까지 굉장히 많이 지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분량은 적지만 거기에서 꼭 외워야 하는 것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이제 먼저 암기를 해서 그 부분 중심으로 맞추는 걸로 이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점수 자체가 60점이기 때문에 이제 버릴 부분은 버리고 내가 좀 관련 업종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은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현명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